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시노트 고등수학 5단원 함수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을 보시면요,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보시면, 요것도 이제 합성함수에다가 2랑 3을 대입한 그 함수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표현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F 2012나 2013은 이거를 함수 F를 2012번 그리고 2013번 합성한 함수인데, 자, 거기다가 2랑 3을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요런 거 하실 때는 항상 이걸 진짜 어떻게 F를 2012번 합성하고 있습니까? 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규칙성을 발견해서 그거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칙성이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F 2012의 2를 구해 볼 건데요. 얘는 우선은 F에다가 그냥 2를 집어넣게 되면요, 2는 3보단 작기 때문에 위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F제곱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요, 이건 F에다가 F2를 집어넣는 건데, 그 F2가 지금 현재 3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F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고, 그것도 여전히 위에 거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4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세제곱에다가 2는요, 이건 F에다가 F제곱에 2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데, 그거는 4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F4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후에는 F4제곱의 2는 F에다가 F세제곱의 2는 건데요, 그건 1이라고 방금 나왔었죠. 그래서 F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요, 1은 위에 거에다 집어넣으셔서 결국 다시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후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F5제곱의 2는 F에다가 F4제곱인데요, 그게 2였으니까 결국 지금 이 값이 F2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F2는 아까 3이었던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값이 3이었다가 4였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함수값이 이렇게 반복이 될 때 이렇게 소괄호를 해놓고 3, 4, 1, 2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게 나중에 대학교 가면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배우거든요, 대수학에서. 그런데 일단 그렇다고요. 이거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두시면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F 2012는 자, 주기가 현재 4이기 때문에 나는 이 2012를 4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애초에 눈으로 바로 보이시죠? 얘가 4의 배수라는 게, 결국 나머지가 0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얘는 여기 있는 2와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일단은 2 더하기, 자, 그 다음에는 3을 넣었을 때 값인데요, 이거는 3을 먼저, F에다가 3을 먼저 넣게 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F에다가 3을 먼저 넣었을 때는 4부터 시작하게 됐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4, 그 다음에 순서는 똑같겠죠. 1, 2, 3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자, 그랬는데 F 2013이라고 나왔었으니까 2013은 4로 나눠보시면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나머지가 1일 테니까 여기 앞에 있는 4와 그 값을 똑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2 더하기 4 하셔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설명을 조금 빨리 한 경향이 없지 않게 있긴 한데,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은 댓글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문제를 보면은 구조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fx 나와 있고 f 합성 f에다 2는 거랑 그 f 합성 f에다가 4는 게 서로 값이 똑같다. 그러면은 이 식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문자 몇 개 몰라요? 딱 a 하나 모릅니다. 그럼 식도 딱 하나가 필요한 건데 여기 식 이렇게 딱 하나 나와 있어. 그러면 저 식만 잘 구하시면은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방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냥 바로 단순하게 가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노가다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좌변은 f 합성 f2입니다. 자, 그럼 f2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4 빼기 4 더하기 a니까 그냥 fa가 좌변이에요. 자, 우변은 f 합성 f4인데요. 자, 그러면은 f4 값은 4를 집어넣으시면 16-8 플러스 a입니다. 자, 즉 8 플러스 a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에다가는 좌변 정리하시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가 되겠고요. 우변에서는 8 플러스 a를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8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플러스 a 더하기 a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양변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a제곱 마이너스 a는, 자, 우변도 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64.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 플러스 a가 되면서 일단은 a제곱끼리 서로 사라지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a 이쪽으로 우변으로 건너가셔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여기는 16a 그리고 64랑 마이너스 16은 좌변으로 건너가면은 마이너스 48 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f6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f6 구해보시면요, f6은 36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3 하셔서 24 빼기 3이니까 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지금 문제에서 fa는 f8 플러스 a라고 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느냐, 이건 이 문제 한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f가 2차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것까지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대칭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대칭축은 뭐냐면 지금 두근의 합이 2니까 이거의 절반인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 2차 함수는 현재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대칭처럼 안 생겼어도 대칭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일 때 함수값과 8 플러스 a일 때 함수값이 똑같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가지수는 a와 그냥 8 플러스 a가 똑같은 경우이고요. 자, 또 다른 하나는 a와 8 플러스 a가 서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1을 기준으로. 한 녀석이 a인 거고 다른 한 녀석이 8 플러스 a인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와 8 플러스 a를 합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1이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8 플러스 a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식으로도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써보자면 요거 양변에 2 곱해가지고 2a 플러스 8이 2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a가 없어요. 양변의 a가 서로 사라져 버리면서 8은 0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8 넘어가셔서 2a는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 결론이 빨리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계산 많이 하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결국 a가 마이너스 3인 거 알아서 그 후에는 마찬가지 풀이 방법으로 f6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인강이나 아니면 학원을 다녀본 사람들은 요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할 텐데, 자, 어디까지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2차 함수의 한정에서는 아래 게 조금 더 편할 뿐인 겁니다. 되셨나요? 네, 2차 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그땐 당연히 1번으로 하셔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조금 구분해가지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23번입니다. 지금 집합 x가 2랑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이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면서 x를 공역으로 하고 있는 함수 g가 있다. 자, 그랬는데 g 합성 f가 항등 함수가 나오더라. 그랬을 때 a, b의 값을 더해가지고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그냥 내가 생각해야 될 건 g 합성 f라고 하는 합성함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누굴 정의역으로 하느냐 하면은 x를 정의역으로 하죠. 왜냐, 함수 자체가 지금 f부터 시작하니까 f가 현재 x를 정의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고서 이제 공역도 생각해 봅니다. 이 합성함수의 공역은 바로 마지막 이제 g의 공역이 이 합성함수의 공역이 될 텐데, g가 이렇게 그냥 나와 있죠. g 합성 f가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정의역의 원소가 2랑 3뿐이니까 2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줘야 되고요. 또 3을 넣어줬을 때는 그냥 3이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2 넣어줍시다. 제일 먼저 2 넣으시면요, g 합성 f2가 될 텐데, 자, f2의 값은 여기 f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겠고, 그게 2가 나와야 된다 식 하나 나왔고요. 자, 또 다른 하나로는 g에다가 f3을 넣으셔야 되는데, f3 넣으시게 되면은요, 이게 g0이 될 겁니다. 그 값이 3이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합시다. 자, g에다가 0을 먼저 넣어주시게 되면 b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는 3이다라는 거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요,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은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 되므로, 따라서 a-1의 제곱은 0이 된다.
그래서 a의 값은 1이 나오고 b의 값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해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4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24번입니다. 지금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문제에선 어떤 게 나와 있느냐면 gx-x라는 이 다항식은 fx-x로 나누어 떨어짐을 보이는 과정에 있다. fx는 현재 이렇게 2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논리 전개를 한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x라는 녀석은 x-k 곱하기 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봅시다. 자, fx에다가 x를 빼볼게요. 그러면 fx-x는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2k인데요. 거기서 마이너스 x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괄호 안에 있는 1과 x가 서로 사라져 버리게 되면서 남게 되는 게 x제곱 1과 이거 사라지는 게 아니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2k가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면서 x 그리고 2랑 k 마이너스. 자, 그러면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x 2랑 그리고 x k가 될 거라는 거. 자, 그러면은 앞에 있던 그 가번에 해당하는 게 바로 x 2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걸 px라고 썼으니까 p에다가 5를 대입해 달라고 해서 5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일단 여기는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x라는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자, g에다가 k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g에다가 k를 집어넣는다는 건 f에다가 f, k를 집어넣는다는 거고, 자, f에다가 k 집어넣으려고 해봅시다. 자, k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있던 이 식에다가 fx-x는 요거라고 돼 있었으니까, 자, 저걸 좀 활용해서 양변에다가 k를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은, 자, 어떤 게 결과가 나오느냐, fk-k가 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fk는 k다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 안에가 그냥 k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다가 g2의 값은 f 합성 f2인데요. 얘는 f 합성 f2에서도 자, f2 값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 형광펜친 식에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f2-2는 또 0이 나오게 되면서 f2의 값은 그냥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2가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러면 fk 값을 또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fk는 그냥 어차피 또 k였잖아요. f2는 어차피 또 2였었고, 자, 이게 결국 뭐예요? g라는 함수에다가 k를 집어넣었더니 결국 k가 나왔고, g라는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결국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만약에 gx는 x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세웠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으로 누구랑 누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x 값으로 2랑 k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gx 이거 식 조금 변형해서 gx-x는 0이라고 뒀을 때도 이 방정식의 두 근으로 2랑 k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두 근을 알게 됐으니까 얘는 x-2 그리고 x-k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겠죠. 자, 되셨습니까? 자, 근데 뭐 물론 이 식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x-2랑 x-k를 인수로 갖고 있다 뿐이지, 네, 뭐 다른 다항식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뭐냐, gx-x란 녀석이 x-2랑 x-k를 인수로 가진다 정도로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다 나와 있는 거 사실 이걸로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얘가 그냥 k가 나왔고 얘가 그냥 2가 나왔죠. 그래서 나의 빈칸은 이제 qk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k에다가 4만 대입하시면 돼서 4, 그리고 다에 들어갈 수는 2였으니까 이거 다 더해 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x-x는 x-k와 그리고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gx-x는 fx-x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결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가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함수 y-fx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f 합성 f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f1의 값을 먼저 찾아볼 건데요. 자, 1일 때 빵꾸 뚫린 곳 말고 색칠한 곳이 바로 함수 값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2가 됐으니까 요 f2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고, f2 값은 또 2에서 색칠되어 있는 곳 3이죠. 그래서 이 값은 3이다.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26번입니다. 지금 fx는 절대값 x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곧바로 g 합성 fx를 하시면 되니까 그냥 g 합성 이 안에다가 절대값 x를 집어 넣어주시기만 하면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함수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그냥 그려달라고 하는 것 뿐인 거니까 이 함수를 그리려고 하시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정확하게 gx라는 녀석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 하나는 내용물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을 그냥 나올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그리면 될 겁니다. x가 0 이상일 때는요. 자, 반면에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2x 플러스 1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은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1번이랑 그리고 4번은 일단 걸르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0 이전일 때는 함수가 그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반면에 x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이번엔 0 이상이었을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0일 때는 함수값이 똑같이 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가 1이 된다. y좌표. 자, 이렇게 되는 그림 찾아주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겁니다. 자, 이렇게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7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조금 이제 까다로워할 문제이긴 합니다. 94년도 수능인데요. 자, 수능 문제에서 이런 건 안 났으면 또 괜시리 이제 당황을 하죠. 근데 문제는 배점은 2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차근차근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려달라고 하는 거는 g 합성 fx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총 집합을 3개를 그려놓고 x, y, z라고 일단 이름을 지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합성함수의 첫 번째는 x가 f랑 만나기 때문에 첫 번째 함수는 f고요. 그 다음 함수가 g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의 정의역이 있고, 그때 이 x가 이제 f에 들어가서 함수값이 생기겠죠. 자, 그럼 이 합성함수는 뭐냐면요, fx가 다시 g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이 함수 g의 원료가 돼서 다시금 이 g에 들어가서 g 합성 fx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f의 치역이 다시금 g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f라는 기계에다가 x를 원료로 집어넣으면 fx라는 게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다시금 이제 g라는 기계에다가 fx를 집어넣어서 원료를 집어넣어서 g 합성 fx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합성함수는 사실상 이 중간 과정은 보진 않습니다. 그냥 맨 처음과 맨 끝만 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처음과 끝만 볼 뿐인 거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fx의 함수가, 자,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쵸? 0부터 3까지죠. 그럼 내가 만들려고 하는 지금 g 합성 f라고 하는 함수도 정의역이 0부터 3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공역 자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 공역은 g의 공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g가 지금 0부터 현재 이제 3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요 0부터 3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바라봅니다. 뭘 먼저 사실 바라보셔야 되느냐면요, 이 두 번째 함수가 좀 중요해요. 두 번째 함수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함수가 계속 일정한 함수가 아닙니다. 어쩔 때 조금 달라지냐면, 여기 g를 바라보세요. 딱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자, 그게 어디예요? 그쵸, 여기 정의역의 원소가 정의역이 1이었을 때 1일 때를 기준으로 함수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좀 바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중요한 건 g라는 함수에다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집어넣을 때랑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을 때랑 이 나오는 결과물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1보다 크거나 같을지, 언제 1보다 작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걸 먼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셔야 되다 보니까 언제 1 이상이 될지, 그리고 언제 1보다 작을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서야 f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건 f가 뭘 집어넣어야지 1 이상이 될 것이고, 뭘 집어넣어야 그 함수값이 1 이하가 될 1보다 작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f의 함수값을 고려하려면 가로로 선을 그어봐야겠죠. 자, 가로로 y가 1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자, 만약에 x값이 여기 내가 표시해 놓은 곳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뒀을 때, 자, f에다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x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함수값이 1보다 어때요? 네, 크거나 같아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영역은 바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값인 거, x값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보다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반면에 만약에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커지게 되면은, 즉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보게 되면요, 이랬을 때는 함수값으로 1보다 작은 값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밑으로 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셨어야 했던 거는 함수값이 이렇게 1인 걸 기준으로 x를 좀 나눠놨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뭐 정확한 값을 꼭 구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한번 구해보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확대시켜서 보여줄게요. 자, 확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사실 요거 기울기만 체크하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전체 높이가 3인데 그 중에 3분의 1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x도 이 전체 중에서 3분의 1만큼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2분의 3이 전체면은 그거의 3분의 1은 얼마야? 3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 2분의 1인 거 알 수 있게 돼요. 자, 2분의 1일 때 함수값으로 1 가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0에서 2분의 1로 갔으면 여기서 3에서도 2분의 1만큼 뒤로 오면 되니까 여기는 2분의 5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값을 가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x가 만약에 2분의 1부터 2분의 5 사이였어. 2분의 1부터 2분의 5 사이에 있는 x값을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은 함수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질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게요.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3까지 일단 집어넣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갈까? 이거 말고 이전에 이거부터 가자. x가 0과 2분의 1 사이일 때랑 0과 2분의 1 사이일 때랑, 그리고 x가 2분의 5부터 3까지일 때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합성함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차피 얘네들이 정의역이 될 거니까, 자, 합성함수 그림 그려보려고 하시면요, 표시해 놓고, 자, 크게 4개로 좀 생각합시다. 그러면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2분의 1일 때, 그리고 2분의 5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자, 그러면 0부터 2분의 1까지를 집어넣습니다. 자, x에다가 0부터 2분의 1까지 집어넣으시게 되면 그 값이 점점점 1까지 올라가겠죠. 0부터 1까지.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값이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값을 집어넣는 순간 함수값이 0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0부터 1까지가 다시 g한테 원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g한테 0부터 1까지 천천히 집어넣었다 칩시다. 자, 그럼 함수값이 점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2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느냐? 바로 맨 처음에는 0부터 2까지 주르륵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2였던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를 집어넣을 텐데, 자, 이 사이에 사실은 2분의 3이 정가운데 있고, 자,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쭉 넣다 보면은 x값을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자, 넣으시다 보면은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쵸? 점점 올라가겠죠?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 자, 그러면 조금 나눠서, 죄송해요, 조금 지저분하게 했네요. 그럼 x가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내가 2분의 3까지 f한테 주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함수값은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점점점 커질 거예요. 자, 그럼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점점 커지게 되면 그걸 다시 g한테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집어넣으면은 함수값이 2부터 시작해서 3까지 천천히 오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게 바로 이제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3까지 쭉쭉 오르게 된다.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3인 거예요. 자, 그 후에 생각합니다. 이젠 x가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를 주입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값이 3부터 시작해서 1까지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지워놓고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2분의 5까지 주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의 함수값은 3부터 시작해서 1까지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내려가다 보면 그걸 또 다시 이제 g한테 주입하다 보면은 g도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x값 집어넣으니까
자, 그 함수값도 3부터 시작해서 2로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얘도 그림이 3에서 1로 점점 내려간다. 3에서 점점 2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똑같은 높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셔서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예요?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푸시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지 않고 한 번 더 끝까지 가봅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x에다가 2분의 5일 때, 뭐 잘못했네? 죄송해요. 요거 그림 제대로 하려면 여기 사이를 하나 더 했었어야 했었죠. 이렇게 나눠서 가운데가 2분의 3일 때도 한번 생각을 했다. 자, 2분의 3일 때는 이렇게 올렸다가 3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여기까지 하고 있던 중이었죠. 마지막으로 x에다가 2분의 5부터 3까지 집어넣게 됐을 때는 2분의 5부터 3까지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함수값이 f가 1부터 0까지로 점점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점점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럼 1부터 시작해서 0으로 내려가는 것도 g에다 넣어주시게 되면, 자,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주입되다 보니까 2에서 시작해서 0으로 처박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값이 이렇게 2에서 시작해서 0으로 처박히게 되겠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이런 1번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지금 기울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게 그려서 그렇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시면 좀 더 이런 1번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그리는 게 사실 되게 까다롭고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뭐 끝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좀 눈으로 잘 적응이 좀 되셔야 한다. f의 치역이 결국 다시금 g의 정의역이 되어서 그 결과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되셨습니까?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해주세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28번입니다. 지금 fx가 다음과 같이 함수로 나와 있고요. 0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f 합성 f의 치역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정의역이 뭐 따로 표현된 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f 합성 f니까 그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f가 여기서 다시 정의역으로 쓰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사실 이거 그림으로 그리지도 않고 그냥 풀긴 하거든요. 자, 그치만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x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입니다. 이게 정의역인데, 자,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값을 넣으시게 되면은 그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은 0부터 시작해서 4분의 3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값이 fx 값이 4분의 3까지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fx가 다시금 여기 있는 f의 정의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0부터 4분의 3까지를 다시 f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f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 f에다가 이번에는 0부터 시작해서 4분의 3인 곳까지만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함수값이 여기만 함수값으로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져요? 그쵸? 4분의 3까지는 다 치역으로 가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치역도 0부터 시작해서 4분의 3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치역 얼마냐 하면 0부터 4분의 3까지 찾으시면 되죠.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좋습니다. 다음 29번 가겠습니다. 29번은 이제는 역함수의 개념입니다. 합성함수 다음으로 이제 역함수인데, 역함수도 잘 한번 봅시다. 지금 f3 더하기 f 인버스의 3입니다. 일단 f가 1대1 대응이어야 f 인버스도 정의가 내릴 수 있는데요. 지금 얘는 1대1 대응이 됐기 때문에 f 인버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f에다 3 집어넣으시면요, 3이 1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그 값은 1이고, 더하기 f 인버스 3은 여기서 3이 어디로 거꾸로 가느냐, 7로 가죠. 그래서 1 더하기 7, 즉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30번, fx는 x-2다. 그랬을 때 f 인버스 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진짜 f 인버스를 구하시면 됩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 직접 해보시는 거 하나랑, 또 방법 2는 그냥 역함수 안 구하고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f 인버스를 구해봅시다. 지금 현재 y는 x-2라고 돼 있습니다. fx는 x-. 자, 그러면 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스텝 두 가지를 거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냐, y는이 아니라 x는에 대한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x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2 더 저쪽으로 가. 그래서 x는 y 플러스 2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텝은 뭐냐, x랑 y를 문자를 서로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는 y를, y 자리에다가는 x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녀석이 바로 역함수인 겁니다. f의 역함수. 자, 그래서 거기다가 0만 집어넣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0 집어넣어 주시면 정답은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5번인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차 함수 정도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서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 건데, 방법 2는 이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역함수 구하기가 좀 어려워질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구해야 되는 건 f 인버스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하시게 되면요, 이게 그냥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f와 f 인버스가 서로 합성되면 이거 사라진다, 그래서 1이 돼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느낌을 해주시면 되느냐, 양변에다가 제가 f를 이렇게 합성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그럼 좌변에 있는 거는 f 합성 f 인버스니까 서로 사라지겠죠. 사라지면서 결국 항등함수가 되니까 항등함수에다가 0 집어넣으면 그냥 0이겠죠. 자 그러면 이게 f별인 겁니다. 자 그럼 나 아까 별 구하고 싶었잖아. 이건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자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0이 나올까를 고민하시면 차라리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fx라는 게 현재 x-2인 건데 얘가 뭘 넣어야지 0이 되겠니? 그쵸? x가 2이면 0이 되겠죠? 자 그 값이 바로 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 갖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별은 바로 2였다라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f 인버스에다가 5 값을 구하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이 값을 먼저 알고 싶어. 별. 자 그럼 차라리 뭘 생각해라? 양변에 f를 합성해줬다고 생각하고, f 합성해줬다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5가 되려면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까를, 이 별을 이렇게 고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fx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지, x에다 뭐 집어넣어야 5가 나와? 그쵸? x에다 7 집어넣어야 5 나오죠? 따라서 이 별의 값이 7이었다라는 걸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알아두셔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30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